안녕하세요. fumi지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저희야 당연히 얘기거리가 생기니까 좋지만 네. 이게 별로 생산적이지가 못하고 정치 공세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근데 김영선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불똥이 개혁신당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양쪽 진영에게 샌드위치로 마투아더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수 진영 중에서도 사실 우군인 줄 알았던 이 김웅 전 의원이 함께 또 칼을 꽂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처음엔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뭐 나중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한판 승부에서 그 김웅의 발언은 거의 뭐 개변 그 자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저의 인상 비평은 이제 양쪽 진영에서는 이 원하는 진실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모양새가 너무 조악하죠. 이게 사실 뭐 저희 목표대로 되진 않았지만 저희 유튜브의 목적이 원래 이제 2030 정치 저관여층에게 이슈를 재밌게 설명하자 이런 거였죠. 처음 품위지켜 시작할 때는. 그랬나요? 예, 처음에는 그랬죠. 네. 뭐 그러기에는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는 한데 뭐 괜찮습니다. 아, 네. 물론 뭐 저희는 저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개혁신당 누나 형님들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폭을 더 넓혀 가면은 좋겠죠. 네. 오늘은 이제 저희의 그 오랜만에 그 초심을 한번 찾아서 네. 한번 이 최대한 간단하게 네. 이 김영선 공천 스캔들이란 게 도대체 뭔가 네. 이걸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타임라인은 딱 이제 두 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2022년 네. 창원의창 보궐선거 네. 네. 그리고 2024년 총선. 자, 근데 이제 22년이 보궐선거 아마 그 6월이었겠죠? 네. 그 전까지 비례 아니면 경기 고향에서만 쭉 정치를 하던 이 김영선이란 사람이 공천이 됩니다. 네. 창원에 갑자기 공천이 돼요. 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좀 경남에서 준비를 하긴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사람이 창원에 출마를 한다고 할 때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니까 좀 공천 개입이 네. 작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꽤 적나라한 녹취도 현재 존재를 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의창에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렇게 뭐 2년 남짓 남은 그 이정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전설의 사건으로 나와 있죠. 그쵸. 소조물 시음 사건으로 아주 전국구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저도 맛있게 7번이나 드셨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기괴했다 라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예. 후쿠시마 해산물이 불안하다는데 도대체 왜 그 노량진 수조물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저는 이때 보고 되게 헷가닥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설법 사시에 뭐 35살부터 정치 시작하고 네. 엄청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네. 뭐 지금은 좀 덜덜의 이미지가 뭐 생겼지만 뭐 22년 당시에는 공적 부적격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제대로 구기고 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공천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험지인 김해 출마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창원은 이제 못 나갈 것 같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당신 창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다른 곳에 나가면 어떻냐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 개입처럼도 볼 수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부인이 뭐 공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둘의 대화의 어떤 풀 테스트를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하기에는 그쵸. 어려워 보이는 것도 뭐 사실이죠.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 그냥 컨설팅 해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음 스텝이 이제 이준석 의원이랑 개혁신당이랑 엮이고 예. 지금 이제 이 폭풍우에 같이 휩쓸렸는데 네. 이 김영성 의원이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등과 네. 이 지리산 자락 그 칠불사에서 아주 깊은 그 산속에서 내가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폭로를 할 테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뭐 나중엔 3번이라고 바뀌었다고도 해요. 네. 어쨌든 그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가지고 공천 개입 폭로 딜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예.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 뭐 김종인 위원장이야 모든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자료가 좀 완결성이 떨어지고 네. 우리는 절대 비례 순번 줄 생각이 없었다.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컴팩트하게 이 사건을 정리한 네. 계략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칠불사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네. 증언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네. 양쪽 진영에서 지들 입맛대로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펼치는 주장에는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또 논리적으로도 비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이제 9월 20일 금요일 그 개혁신당의 김성열, 김용남, 이기인 이런 개혁신당 스피커들이 반박에 나섰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을 음해하는 네. 음해자들의 맹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설명을 이제 참고하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근데 이제 가장 화가 나는 건 이 뉴스 토마토인지 썩은 토마토인지 저는 사실 이름도 이번에 사실 처음 들어본 언론사인데 그런가요? 네. 아 원래 아셨어요? 아, 저는 좀 알고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보도가 좀 제대로 된 건지가 좀 의심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사태를 들여다본 바로는 이번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그 취재원들의 주장과 배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 과정 자체에도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기인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사실 확인보다는 그 정쟁화와 그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보도를 기획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뉴스 토마토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쵸. 뭐 기획 보도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이 보도가 이제 의아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신원이 밝혀진 좀 유명한 주요 인사 중에 공천 개입에 대해서 뭐 맞아요 사실이에요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고 네. 김영선 의원 측근 그 명태균 씨는 뭐 고소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네.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여사 텔레그램 뭐 우리 봤는데 네.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뉴스토마토가 이후에 정말 또 더 큰 거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서야 저는 지금으로선 그냥 흔한 정말 뭐 음모론 중 하나 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공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그 뉴스 토마토가 보도를 위해서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몇 달간의 그냥 오고 간 대화를 짜깁기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고 게다가 그 취재 과정 내내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취재를 하는 과정 내내 텔레그램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그 뉴스토마토 측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지금 보도를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거기다가 명태균 씨는 토마토가 그 이준석 천하람에게 직접 들은 말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들은 것을 이준석 천하람이 말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네, 취재원들이 이런 골라먹기식 보도에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이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저는 전형적인 그 제2의 국정농단을 만들고 싶어하는 뭔가 민주당 쪽에 큰 거 하나 터트리고 싶은 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이러면서 네. 개혁신당도 이참에 같이 묻고 싶어한 세력의 희망이 합쳐진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의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이유 또한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의심하는 이유가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개혁신당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100%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해서 개혁신당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럴 만도 한 게 약간 진짜 정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아주 깊은 사찰에서 막 전 의원, 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2월 29일에 그 지리산 자락에서 만나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사실 가장 이 얘기에서 신선했던 부분은 칠불사 얘기를 단독 보도했고 지금 이 개혁신당에 지금 칼찌하려던 세력들은 이 만남에 수상한 정황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한번 이거를 어쨌든 저희는 개혁신당 유튜브니까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만남 자체가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김 선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개혁신당은
그 현역위원 한 명을 영입하면은 그 현역위원 5명이 되어서 두고 있는 그 총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심해 시절에 저희가 다시 물론 지금 몇백 달이가 되긴 했지만 그때 많이 다뤘었죠. 네. 선거 보조금과 전국 단일 기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이 공천에서 배제된 다른 현역위원 영입을 위해서도 지방으로 막 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공천 탈락한 현역위원이 보자는데 뭐 당연히 영입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가 뭐 지방이면 어떻고 또 때가 새벽이면 어떻습니까? 남극이라도 찾아가서 데려와야죠. 영입해야죠. 저는 남국이만 아니면 안 영입은 뭐 다 찬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네. 그렇죠.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현역 확보를 위해서는 거의 뭐 패급 그쵸. 아니고서는 뭐 누구든지 찾아가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음액 세력들이 이런 김영선과의 만남을 비약을 해가지고 바로 비례공천 거래와 이게 등치를 시키고 있어요. 만났으니까 비례공천 거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이제 천하람 의원이 7불사에서 2박 3일을 남아서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을 하고 비례 3번을 주기로 합의가 됐다는 토마토 보도인데 이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어제 사실 라디오에서 그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이 말하기를 네. 이제 오늘 기준 어제죠. 2박 3일이 아니라 순천이랑 칠부사 가까워서 출퇴근한 거고 당시에 그 폭로 기자회견 작성 도운 것도 네.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냥 의견 정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뭐 용기 내서 양심 고백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는지 이거 진짜 누가 압니까? 네. 그리고 뭐 장시간 대화를 나눴으면 무조건 뭐 공천 밀실 거래라는 거냐? 이거는 저는 아니잖아요. 토마토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예, 제가 이 정확한 워딩을 읽어보면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 자리를 내어주고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전해집니다. 라는 애매한 워딩을 썼거든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도 애매하고 전해집니다 라는 말도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많이 뭉뚱그릴 때 쓰는 표현이죠. 네. 뉴스에서. 그동안 어떻게든 이니셜이라도 붙이면서 취재원을 밝혔던 그 보도 형식과는 또 매우 달라 보이고 네. 뭐 제가 그냥 막말로다가 네. 뉴스토마토가 조선노동당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집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쵸. 안 믿죠. 네. 누구의 의견이 모였고 누가 전했습니까? 이거 제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신당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 이준석 천하람이 봤던 내용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뭐 혹은 용산의 누군가의 공천 개입이라고는 지금 볼 수가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는데 그 정도 아니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차치하고라도 진짜 명백한 공천 개입의 증거를 두 사람이 봤어요. 근데 말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이거 뭐 대가를 받았나? 밖에 없잖아요. 굳이 이거를 침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양쪽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그 양쪽이라 하면 이제 용산과 이준석을 그쵸. 뭐 용산과 개혁신당이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뭐 이준석과 용산 거래할 만한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신뢰관계가 사실상 없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별게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변희재는 이준석이 김영삼한테 그 자료를 받고 그 공천 개입 자료를 받고 네. 용산과 딜을 쳐가지고 총선에서 그 한정민이라는 매우 쉬운 스파링 파트너를 이 배정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이름 그대로 그냥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뭐 성매매도 지금 그 무마된 거 최근에 그거 정말 이것 때문이라고 말 안 한 게 다행이라고 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뉴스토마토와 민주진영 측에서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밝혀서 나락은 보내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못 밝히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M1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공천 개입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야, 너 공천 개입 증거 확실하니까 비례 주고 증거 받아오려고 칩불사 간 거 아니야? 아이 뭐 얘기를 들어보세요. 비례를 주든 영입을 하든 만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그냥 만난 겁니다. 너도 김건희 텔레그램 봤잖아. 모든 걸 알면서 왜 침묵을 하고 있어? 넌 비겁한 침묵자야.
봤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뭐 내가 함부로 이거 봤다고 입방정 떨다 날아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이씨 몰라. 공천 게임 있었다 해줘. 안 하면은 너는 지시를 은폐하고 용산학국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대학생 때 만난 거 운동권 여대생들 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뭐 뭐 대충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매블쇼를 보니까 네. 토마토 박형광 기자는 네. 이번 사건을 보도한 기자죠. 네네. 이준석의 스피커가 너무 커가지고 자신들의 보도가 묻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 스피커가 아무리 빨이 좋다고 한들 명백한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 진실을 은폐할 순 없죠.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토마토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네. 토마토 니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혁신당을 공천거래나 하는 협작군으로 몰아가는 것을 그냥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 토마토의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개혁신당이. 맞습니다. 네, 진실을 말하는데 토마토가 진실을 말하는데 개혁신당이 방해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찡찡대지 말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스피커가 뭐 우버 스피커라 시끄러워도 네. 메시지가 명확하면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토마토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는. 예. 이것뿐만 아니라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공천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 이 책임론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재보궐 공천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일임을 하였고 네네. 그때 재보궐 공관위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은 네. 이 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공관위에서 헌정사상 경남에 여성지역구 의원이 없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네. 또 민주당에서 전문직 여성 후보를 내보낼 것에 대비를 해서 중량감 있는 중진 출신 김영선을 공천한 걸로 그렇게 이준석 대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준석 좋아하는 분들이면 다 알겠지만 네. 22년 6월이면 사실 당대표로서 이준석이 뭘 묵인하거나 적극적 개입할 만큼 전 그립감이 당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때 벌써 뭐 이준석 때문에 쉽게 이길 거 어렵게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 없는 사실 당대표였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당내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쵸. 또 이준석과 윤상현 의원 간의 어떤 신뢰관계는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두텁습니다. 네. 네, 믿는 사람한테 일임을 했는데 속속들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준석에 대한 혐오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임경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는 네. 이제 윤상현에게는 일임을 했다고 말해놓고 지방선거 공관위장이었던 정진석과는 갈등을 했다면서 이렇게 둘에 대한 어떤 대우가 다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 정진석이랑 갈등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정진석 실장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는 충남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그 공직자 적성 시험이죠. PPAT. 예, PPAT 탈락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려 했던 것 네. 그것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PPAT 시스템 확립, 어떤 공천 개혁 네. 이거를 간철시키기 위해서 공천 관련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사람 하나 지역구에 꽂지 않았죠 그 당시에. 네, 임경빈 씨가 뭐 안 좋게 보려면 뭐 얼마나 뭐든 안 좋게 보이겠죠. 그쵸. 그런데 균형 감각은 좀 가지기 바랍니다. 임경빈 씨 정말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임경빈 씨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이용해서 무려 그 2021년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둘은 아주 그냥 가까운 관계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명태균이 이준석 돕기 위해서 여론조사 뭐 조작이라도 했다 이 말입니까? 조작까지는 아닌데 그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준석이 당대표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 그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 염태균이랑 이준석이 협력을 해가지고 딱 이 타이밍에 한번 뭐 여론조사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서 할 정도로
둘은 오래전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주장을 정말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명태균의 불리한 얘기를 입 밖으로 못 꺼내고 있다. 뭐 그쵸. 그리고 뭐 그쵸.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 여론조사와 하루 차이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네. 그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윈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적합도 1위가 되었거든요. 네. 그럼 그 말 고지고대로 인용을 하면은 윈지코리아도 이준석 띄우기 그 작전 세력 중에 일부란 말 아닙니까? 그쵸. 그게 지금 그 뭐야 같은 논리죠. 네. 아니 명태균이 조사 결과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아, 그쵸. 윈지코리아에서는 그쵸. 윈지코리아는 지금은 그 모종의 이유로 그만뒀는데 네. 그 박시영이라는 그 퉁퉁이 아저씨 있어요. 아, 알죠. 네. 그분이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네. 내가 박시영 대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말하기에는 정말 눈꼴 시렵게도 친민주당 성향을 숨기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비토 감정이 있어요, 이분이. 네. 그런 걔들 말로는 지금 박시영도 이준석을 도왔다는 건데 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또 이 민주당 헤비 스피커와 그 민주당 커뮤니티를 항상 그 쉴 때마다 탐독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무관심했는데 요즘 아주 이 스캔들 얘기 엄청 하고 네. 어떻게든 그 이준석하고 개혁신당의 스캔들을 묻히려고 해요. 네. 저도 뭐 장성철 평론가처럼 좀 이렇게 예언처럼 한마디 한다면 4분기에 뭔가 지금 정치권에 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미리 지금 개혁신당 흙묻히고 힘빼기 들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민주당은 적당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도 그렇고 아, 그쵸. 권수석이 하는 그 의심이 현실이 될지도 뭐 지켜볼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다가 그쵸. 지금 빼놓고 가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의 개변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주로 그 친한동훈 네. 스피커 쪽에서 이준석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을 반박을 하면서도 네네. 이준석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공천 개입은 없었다. 네. 그러면서 또 개혁신당의 공천 거래를 또 문제를 삼아요. 네네네. 말 그대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이제 유리한 것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할 거면 좀 둘 중 하나만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근데 또 이제 이 꽉 막힌 또 친윤 아저씨들은 이준석 의원을 한껏 지켜내주면서 네. 아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준석이 아니래잖아 이거 시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친윤과 친한이 이 사건 대응 방식이 다른 것도 좀 주목해서 볼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친한들은 그렇게 뉴스토마토를 신뢰를 하면은 함께 뭐 공천거래 증거라도 함께 뭐 밝혀주시죠. 저는 뭐 이제 그 양반들은 기대치가 없어서 타격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김웅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230조라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칼을 꽂는 거는 사실 조금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김웅은 뭐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준석이 공천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김웅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얘기하긴 저 입이 아픕니다. 네. 그렇게 의심이 됐으면은 김웅이 하는 말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보던가요. 뭐 친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또 이제 김웅 의원이 친히 저렇게 법 조항까지 읊어준 탓에 네. 어떤 변호사께서 어제 또 방송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230조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네.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웅 전 의원이 이제 4분기 정치 새로 흐름에서 세복의 부활을 위해 이준석 의원과 약속 대련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던져줄 테니까 그런 반박 기사도 나오고 저는 그래서 되게 김웅 의원의 큰 뜻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를 하면은 하면 알아서 언론에서도 반박도 해줄 테니까 넌 좋은 거야. 가만히 있어. 형이 안고 갈게. 나 의원도 아니잖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서 제가 좋아하는 김웅 전 의원이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뭐 오늘 하도 음모론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권수석이 매우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권수석의 뇌도 지금 음모론에 잠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친한 친구로서 지금 바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 판치는 한국 정치.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한국 정치판에 음모론이 사라지고 논리와 상식이 강같이 흐르길 바라는 후미지켜의 김선수. 권수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